오늘은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M, 지진파의 최대 진폭 I, 지진의 에너지 E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용 로그가 활용된 실생활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6쪽에 지진파의 최대 진폭과 리히터 규모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파의 최대 진폭,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I라고 하겠습니다. 지진파의 최대 진폭 I.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M 사이에는 M은 로그 10의 I인 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I는 10의 m제곱이 됩니다. 1번, 어떤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10만 마이크로미터일 때 이 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M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M에 관한 식에 대입해 주시면 10만은 10의 5제곱으로 쓸 수 있으므로 5가 됩니다. 두 번째, 리히터 규모가 6인 지진은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쓰시오. 이번에는 최대 진폭 I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I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의 리히터 규모가 6이기 때문에 I는 10의 6제곱입니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다음으로 보충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의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 M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인 리히터 규모 M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로그 10의 2는 상수 더하기 1.5M. 지진이 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 리히터 규모 M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로그 10의 2는 상수 더하기 1.5M이 성립합니다. 이때 상수는 4.8이 되기도 하고 11.8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는 상수 자리에 11.8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뿜는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 사이에는 로그 10의 2는 11.8 더하기 1.5M 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에너지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는 10에 11.8 더하기 1.5M이 됩니다. 1번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의 약 몇 배인가? 지진의 규모가 하나만큼 커진다면 에너지는 몇 배만큼 커질까를 해보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를 E5라고 하면 10에 11.8 더하기 1.5 곱하기 5 해서 10에 11.8 더하기 7.5가 됩니다. 즉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에 11.8 곱하기 10에 7.5제곱이 됩니다.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는 10에 11.8 더하기 1.5 곱하기 4를 하시면 10에 11.8 곱하기 10에 6제곱이 돼서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네모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인가 이 몇 배를 구하려면 2의 4제곱을 E4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를 이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E5로 나누기 E4를 해야 합니다. E5는 10에 11.8제곱 곱하기 10에 7.5제곱 E4는 10에 11.8제곱 곱하기 10에 6제곱이므로 10에 7.5제곱 마이너스 6을 하시면 10에 1.5제곱이 나옵니다. 10의 1.5제곱은 10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 즉 10 곱하기 루트 10이므로 약 10 곱하기 3.162는 31.62배가 됩니다. 지진의 규모가 하나 커졌을 뿐인데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무려 약 31.62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지진의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규모가 2개만큼 커지면 에너지는 몇 배만큼 커질까를 알아보는 건데요. E4는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E6만 계산하겠습니다.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는 10에 11점 에너지 구하는 공식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8 더하기 1.5 곱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10에 11.8 더하기 9 하시면 10에 11.8제곱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됩니다. 우리 E4는 10에 11.8 곱하기 10의 6제곱이었으므로 E6는 E4의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E6를 E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6는 10에 11.8 곱하기 10의 9제곱 나누기 10에 11.8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하시면 같은 것은 약분해주고요. 10의 9제곱에서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나누기라서 밑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빼면 10의 3제곱 무려 지진의 규모가 2배가 이만큼 커지면 에너지는 1000배나 커집니다. 자, 우리는 관계식 딱 2개 봤습니다. 여러분 관계식 하나는 지진의 규모는 로그 10의 I 그래서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I는 10의 M제곱 자, 지진의 에너지 그 다음에 지진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여기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와 진폭 사이의 관계 여기 있습니다. 이제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지진의 에너지를 24, 25, 6라고 하면 24는 10에 11.8 더하기 6 하면 11.8 더하기 6을 하시면 17.8이 됩니다. 10에 17.8 채워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E5는 2개 더하세요. 11.8 더하기 7.5
11.8 더하기 7.5 하면 19.3. 이 6는 10에 2개 더하세요. 11.8 더하기 9 20.8. 최대 진폭. 진폭은 10의 규모입니다. 10의 4제곱. 10,000 마이크로미터. 10의 5제곱. 네. 규모를 5이면 진폭은 10의 5제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규모가 6이면 진폭은 10의, 네. 얘를 I4, I5, I6라고 하면 10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행해야 될 활동입니다. 리히터 규모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우리 공식 2개 줬고 그 공식 2개를 다시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지금 3가지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M, 지진파의 최대 진폭, 지진이 발생할 때 내는 에너지, 이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리히터 규모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활동 2. 리히터 규모가 사용된 기사를 찾아 붙이고 기사에 적힌 리히터 규모에 해당하는 지진의 에너지와 지진이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 M, E, I를 계산하고 결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리히터 규모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순히 리히터 규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번째 활동에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랑 오늘 배운 것과 연관성을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지진, 내진 설계, 지진의 규모, 모멘트 규모, 진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고요. 본인이 의료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역할, 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는 실생활에서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예를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진이 아니어도 되고요. 상용 로그가 사용된 예를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